과거사의 완전한 해결을 선언한 새 정부가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4.3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관광 성수기를 맞아 오피스텔이나 일반 주택을 관광객들에게 빌려주는 불법 숙박 영업이 판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밀려드는 관광객들로 우도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과 인력이 부족해 쓰레기 대란에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오심 한복판에서 사무실을 빌려 수천만 원대 도박을 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도박판에는 조직폭력배가 개입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4.3 문제 해결을 포함시켰는데요.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를 비롯한 7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된 4.3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배보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행정안전부가 기존 과거사 관련법에 따라 배보상 대상으로 추산한 우리나라 전체 희생자는 3만 6천여 명에 추정 예산은 4조 8천억 원. 이 가운데 제주 4.3이 1만 4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 민주화운동 보상 지원 기준으로 개별 보상을 했을 때 도출된 금액입니다. 유족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조속한 절차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별법을 확실하게 근거로 해서 일괄 배상 방식을 채택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내년 70주년과 관련해 제주 4.3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도 추진됩니다. 또 4.3 광화문 문화제와 평화인권 영화제, 위로의 날 등 정부 주도의 기념행사도 준비됩니다. 4.3 70주년까지 남은 기간은 불과 8개월 정도. 정부가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 만큼 4.3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주도적인 노력과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4.3 유족회와 제주경우회가 오늘 제주시 충원묘지와 4.3 평화공원을 합동 참배했지만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두 단체 회원 100여 명과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 등이 함께한 합동 참배에서는 과거의 반목을 딛고 화해와 상생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참배 후 김영중 재향경우회장은 4.3 평화공원의 일부 위패는 내려져야 한다며 보수단체가 주장하는 희생자 재심사를 언급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근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늘면서 무허가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숙박비는 싸지만 소방과 위생 점검을 받지 않는 만큼 안전사고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시내 한 오피스텔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곳을 호텔이나 여관처럼 이용합니다. 하루 숙박비가 1인당 2만 원에서 3만 원대에 불과하고 여러 명이 한 방에서 묵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업시설인 오피스텔은 숙박업소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중국 포털 사이트엔 제주의 오피스텔을 빌려준다는 광고가 버젓이 게시돼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많이 드나들면서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합니다. 시끄럽고 다리를 피고 엄청나게 여기도 버리고.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 시내에서 불법 영업하던 게스트하우스도 적발됐습니다. 행정기관의 위생검사나 소방점검을 피하기 위해 수면방으로 세무서에 신고만 한 겁니다. 이제 거칠 돈이 없어서 수면방으로 이제 하면 그래도 손님이 잠잘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고 해서. 지난해 제주에서 불법 숙박 영업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38건. 1년 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건축 붐이 일면서 오피스텔 원룸 그리고 아파트들이 많이 신축되었습니다. 또 인구가 그만큼 유입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그런 물량들이 숙박업소로 이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소방이나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아
자칫 피해나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약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관광객이 많다고 모두 좋은 게 아닙니다. 바로 섬 속의 섬 우도가 그런데요. 교통난뿐만 아니라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혜의 비경과 청정 환경을 자랑하는 우도.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아 한 해 200만 명이 찾는 제주의 관광 명소입니다. 그런데 해수욕장 근처 클린하우스는 우도의 이미지와는 딴판입니다. 가연성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가 뒤섞여 있고 주변에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무더위에 냄새까지 심해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립니다. 이렇게 이쁜 해수욕장 옆에 좀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냄새도 나서 좀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빨리 좀 어떻게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름 휴가철에는 우도 인구보다 5배 이상 많은 하루 9천여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쓰레기 수거 인력은 고작 3명. 인구 기준으로 인력이 배정되다 보니 넘쳐나는 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못하는 겁니다. 관광객을 고려하지 않은 쓰레기 처리 시설도 문제입니다. 우도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하루 4톤 정도지만 소각할 수 있는 양은 고작 1.5톤에 불과합니다. 쓰레기들은 오랫동안 쌓여 있었는지 이처럼 곳곳에 침출수까지 고여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쓰레기 매립장은 당초 계획보다 6년 정도 빠른 내후년에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 평균 한 6천 명 정도의 인구가 상주하는 꼴이 되거든요. 관련 시설의 확충도 또한 더 필요하고 또 특히나 이제 불연성 쓰레기에 대해서는 우도 밖으로 빼내서 처리하는 방법이 또 효과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 조류를 타고 엄청난 양의 해양 쓰레기까지 밀려들고 있어서 이에 맞는 처리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5호 태풍 노루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면서 이번 주말 제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강한 중형급 태풍인 노루가 일본 오키나와 동쪽 820km 해상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오는 7일 새벽 제주에 근접한 뒤 대한해협을 빠져나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는 주말인 5일이나 6일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제주 북부와 서부, 동부에 폭염경보, 남부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고산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4.7도까지 치솟아 1988년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제주시 32.9도, 서귀포 32.1도, 한림 34.4도 등으로 무더웠습니다. 제주시 도심지의 사무실을 빌려 수천만 원대 카드 도박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도박판에는 조직폭력배들이 개입돼 있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사람들이 둘러 앉아 있는 테이블 위에는 현금과 도박용 칩들이 널려 있습니다. 한 번에 최대 수십만 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다 모두 12명이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회사원 등 일반인이 대부분이었지만 도내 조직폭력배 2명과 다른 지역의 조직폭력배 1명도 끼어 있습니다. 현금과 칩을 합친 판돈은 3,500여만 원. 칩을 현금으로 교환한 내용을 적은 장부까지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도심 한가운데 건물의 사무실을 빌린 뒤 도박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건물에 사람이 워낙 많이 사니까. 조직폭력배들이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모집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것으로 보고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타지역 조직폭력배가 왜 제주에 들어왔는지와 또 이 도박에서 상습적으로 해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 32살 김모 씨 등 12명과 도박장으로 쓰일 것을 알면서도 사무실을 빌려준 58살 한모 씨를 도박과 도박개장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위조한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허위 결제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42살 박모 씨 등 3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박 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중국으로 보낸 뒤 위조한 신용카드로 3,500만 원을 결제한 뒤 46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국 현지에서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한 중국인 공범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종돈장은 가축 전염병에서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가 올 상반기 종돈장 6곳과 인공수정센터 2곳에 사육 중인 종돈 800여 마리를 대상으로 5종류의 가축 전염병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종돈장 가축 전염병 검사는 해마다 4차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세계보건기구 WHO의 국제고령 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도시로 가입됐습니다. 국제고령 친화도시 네트워크는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해 공동 대처하기 위한 도시연합기구로 우리나라 5개 도시를 포함해 전 세계 500여 개 도시가 가입해 있습니다. 한편 제주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14%로 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제주시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6월 말 기준 제주시의 미분양 주택이 830호에 이르자 제주시를 비롯해 청주시와 화성시 등 전국 29개 지역을 제11차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의 미분양 관리 지역 적용 기간이 10월까지 연장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